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알포인트와 장화홍련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는 호우 시절, 오늘은 장화홍련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에피에서 못다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보고 싶은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. 이 영화들 알포인트와 장화홍련은 둘 다 한국 공포 영화의 퀄리티를 한 단계 올려놓은 작품으로 네.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갑자기 놀래키고, 그렇죠. 막 갑자기 큰 소리 내고 막 너무 1차원적인 공포가 네네네. 아니라는 거죠. 막 그런 공포가 아닌, 물론 그런 기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.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이고, 특히나 장화홍련의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. 조세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넓은 틀에서 멜로 영화로 볼 네. 수도 있다. 다만 뭐 지금 봤을 때는 약간씩 뭐 엉성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저는 사실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작품성으로 뭐 이렇게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네. 폄하하는 그러니까 이게 것보다는. 약간 여건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네, 측면이 그렇지. 큰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화홍련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에서 봐도 화면이 매우 아름답고 네. 음악도 그렇고 한국 영화가 이게 도약하려고 하는 어떤 분투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. 이 당시에 그거를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아직 마누라 죽이기에서 10년밖에 흐르지 않은 네, 그런 네, 상태에서 마누라 죽이기가 근데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영화로 이 제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맞아요. 네, 이게 네. 좀 죄송하네요. 네. 좋은 영화라고 네. 되게 재밌는 영화일 텐데 그 21세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흔적들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어떤 음악인이 생각났냐면 박진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. 그러네요. 박진영 씨가 90년대 이거구나. 데뷔해가지고 사실은 막 이렇게 해외 뮤지션들의 스타일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네. 뭐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. 네. 정말 근데 열심히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G.O.D의 어머님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작권자가 투팍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죠. 막 그런 되게 사건들을 발생을 했지만 그러다가 한 번씩 막 명곡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. 이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이 막 빌보드 차트 1등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영화계도 비슷한 그 루트를 밟아온 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저는 흉내내는 작업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김지훈이나 박찬욱이나 이런 정말 능력치가 뛰어난 분들이 한 번씩 일을 벌였던 거죠. 그 중에 하나가 이 장화홍련으로는 저는 분명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. 특히나 이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그 새로운 영화 캐릭터로 이렇게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점은 그 당시로서 발상이다. 독특하고도 상당히 혁명적인 그렇죠. 그 성취였다. 네. 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알포인트와는 달리 장화홍련은 지금 저는 충분히 한번 추천해 줄 저도 뭐 할 수 있는 동일합니다. 영화인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그런데 네. 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다는 거죠. 네.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. 지금 관점으로 보면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.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혹시나 가지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원작 장화홍련전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와봤어요. 좋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원작과 이 영화에 좀 이렇게 병치를 시켜보면 약간의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일단 이 영화의 등장 인물들이 이름이 일단 장화랑 홍련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보니까 김지훈 감독님께서 약간의 배치를 하셨더라고요. 일단 이 장화랑 홍련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 전래동화에서 사망한 그 자매들의 이름인데 그렇죠. 장화는 장미꽃이라는 뜻이고 그렇죠. 홍련은 연꽃의 네. 그 붉은 연꽃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수미랑 수연이라는 이름 속에 장미와 수연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안배는 하고 있다. 그리고 김갑수 씨의 이름이 이제 무현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전래동화에서의 이 평안도 철산 땅에 살았던 그 지역 유지의 이름은 배무룡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무룡이랑 무현이라고 하는 또 약간의 뭐 그 한 글자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원작 장화홍련전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이거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합니다. 이 배무룡이라고 하는 지역 유지가 철산 땅에 살던 이 사람이 이제 늙은 나이에 두 딸을 장화홍련을 낳은 거예요. 근데 친모 장 씨가 세상을 떠나서 후처로 허 씨를 받아들여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. 이 허 씨가. 허 씨가 일종의 은주죠. 은주죠. 염정아 씨가. 근데 원작에서는 3명의 아들을 둔 거예요. 근데 허 씨는 용모도 흉악했고 마음씨도 간악해서 이 두 딸들을 전처의 두 딸들을 학대를 했던 거죠. 그러다가 이 학대의 정점에 달한 사건이 뭐냐면 장화에게 큰 딸에게 낙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. 이 죽은 쥐의 시체를 이렇게 마치 태아의 사체인 것처럼 위장해서
이 딸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음험한 짓을 저질러서 애까지 이렇게 배서 이렇게 된 거다. 네. 근데 그렇게 딸을 예뻐하던 이 배무룡이 그 사건을 듣고 네.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가 죽는 거 본 홍련도 자살을 하고 따라서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원혼이 나타나서 새로 부임하는 이 그 사또들한테 네. 부사들한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요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원작의 이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래 동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. 그 민담이나 원래 그렇게 그쵸. 많이 되죠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전래 동화라고는 해도 네. 실제 기반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네.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배무령의 행동이라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두 딸을 예뻐하던 사람이 그 딸의 낙태 사건을 듣자마자 이 딸을 죽이는데 본인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데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이 아버지의 애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? 그 딸의 그 정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냐?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지점에서 제기되는 되게 쇼킹한 설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만 네. 이들의 관계가 근친상간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엄마가 허 씨가 낙태설을 제기할 때 배무룡은 그게 자기의 애였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데 동의를 한 거 아니냐. 만약에 요설이 맞다면 사실 이건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저는 김지훈 감독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김갑수의 캐릭터가 그런 무리한 김갑수라는 인물 정말 이상한 인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임수정을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. 임수정의 그 병세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일종의 음모론적 해석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김밥수는 사실은 임수정을 낮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염정아의 실제 동생 부부를 집으로 초청한 것도 임수정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. 그거를 이렇게 증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. 물론 뭐 적극적 해석을 저도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건데 네.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작과 이렇게 그런 병치를 해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. 또 뭐 이런 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실제로 잘못을 한 거는 네. 이제 무현. 네. 전래동화에서는 무룡인데 네. 배무룡인데 네.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는 여자와 여자다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약간 비판도 그쵸. 있었던 걸로 약간 여성 혐오다. 네, 이거는 실제로는 남자가 잘못한 건데 그치. 왜 여자들의 싸움으로 몰고 가느냐. 그렇지. 그 전근대적인 인식이다. 네. 일면 설득력 있지 않나요? 저는 뭐 네. 동의합니다. 네. 그런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죠. 얼마든지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뭐 부분이 있어요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. 요 당시 시대에 남성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죠.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. 바람을 폈으면 되게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여성들도 되게 오랫동안 이런 그 행동을 패턴을 보이기도 했던 건데 네. 남편이 바람을 필 때 같이 바람 피운 여자 머리를 뜯는 거예요. 그렇죠. 사실은 남편 놈도 더 나쁘거나 똑같은 놈인 건데 네. 희한하게 그 화살이 같은 여성에게 향하는 듯한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남성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도 그런 어떤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해석이 부분이 있다. 좀 있죠. 네. 그래서 그거는 전 또 요 시대의 시대성을 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페미니즘의 약간 득세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그렇죠. 뭐 일종의 그렇죠. 그런 혐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저도 이 영화는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네, 저도 이 영화는 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문근영과 임수정의 젊은 날을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미 이때 오히려 저는 김갑수 씨의 연기가 굉장히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네. 원래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았고 상대적으로 네, 저 역시 염정아 씨의 연기가 좋았고 염정아 씨의 연기는 이때 거의 완성이 됐구나. 이 영화에서 그 느낌이 지금까지 계속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맞아요. 김갑수 씨가 요 영화 장화홍련이랑 되게 비슷한 톤으로 연기하시는데 훨씬 좋은 연기가 어떤 영화냐면 공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손예진 씨랑 같이 찍은 영화거든요. 요 영화는 저 정말 추천합니다. 요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요. 재밌고 이거야말로 심리 스릴러죠. 공포 영화는 아니고요. 김갑수 씨의 연기를 좀 즐기고 싶으시다면 공범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알포인트도 그렇고 장화홍련도 그렇고 2000년대 요 초반이 반전 영화 붐이었어요. 식스센스 그렇죠, 때문에.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
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론되지 않는 작품 중에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병헌 씨가 나온 중독이라는 영화예요. 이미연 씨랑 같이 나온 영화거든요. 이 영화도 마지막에 5분으로 이제 관객을 빠뜨리는 충격에 빠뜨리는 영화인데 이런 비슷한 톤의 한국 영화를 혹시 찾고 싶으시면 중독이라는 영화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. 오히려 알포인트보다 추천드려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방송을 그래도 들어주셨는데 좀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뭐라도 하나 쥐어드리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.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. 네. 저희가 이렇게 알포인트와 장화홍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 이렇게 또 8월이 가고 있습니다. 8월도 하순으로 향해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30년 전의 8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 어떠세요?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엔 30년 전 1993년 8월로 가겠습니다.